여러분, 한국 60대 중 10명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놀랍게도 10명 중 7명입니다. 87%가 모르고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도 단백뇨가 나와도 몸이 붓기 시작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드시면 죽어가는 콩팥이 되살아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가 1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죠. 생선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어떤 생선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십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은에 오염된 생선, 짜게 조린 생선, 튀긴 생선은 콩팥을 더 망가뜨립니다. 오늘 60분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생선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먼저 왜 콩팥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과소평가하십니다. 간이나 심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콩팥이 멈추면 일주일도 못 삽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 두 개 있습니다. 허리 뒤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피를 200리터나 걸러냅니다. 200리터요. 생각해보세요. 물통으로 치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피를 쉬지 않고 걸러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 100만 개씩, 양쪽 합쳐서 200만 개나 됩니다. 사구체는 아주 작은 필터 같은 겁니다. 이 필터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독소들이 걸러집니다. 이 독소들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뇌가 흐려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고장나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로 피를 걸러야 합니다. 평생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른들께서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죠. 그때는 젊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 그 빚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34%가 만성 콩팥병입니다. 10명 중 3명이 넘습니다. 70대는 더 심각합니다. 거의 절반이 콩팥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콩팥이 망가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필터가 막히거나 구멍이 커집니다. 막히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구멍이 커지면 필요한 단백질까지 빠져나갑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콩팥의 사구체는 혈액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켰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콩팥이 망가지는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도 큰 원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높은 혈당이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높은 압력이 사구체를 짓누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성 콩팥병 1기나 2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3기 초반까지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사구체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8년간 4만 7천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콩팥병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환자들에게 12주간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8% 개선되었고 단백뇨가 27%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선의 힘입니다. 오메가3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선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특정 생선을 골라서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PA, DHA, ALA입니다. 이 중에서 콩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EPA와 DHA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로 생선에 들어 있습니다. EPA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사구체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EPA가 몸에 들어가면 레졸빈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레졸빈은 염증을 해소하는 특효약 같은 겁니다. DHA는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는 담장 같은 겁니다. DHA는 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특히 콩팥 사구체의 세포막에 DHA가 많이 축적됩니다. DHA가 충분하면 사구체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잘 견뎌냅니다.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쉽게 손상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피를 묽게 만들어서 잘 흐르게 합니다. 콩팥에는 미세혈관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혈관에 피가 잘 흘러야 콩팥이 제 기능을 합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콩팥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합니다. 또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적입니다. 높은 압력이 사구체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 OMHg 정도 떨어집니다. 작아 보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오메가3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들이 3개월간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자 당화혈색소가 평균 0.7% 감소했습니다. 혈당이 좋아지니 콩팥 손상 속도도 늦춰졌습니다. 오메가3의 또 다른 효과는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에 지방이 쌓입니다. 콩팥의 미세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30% 가까이 낮춰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의 혈액 공급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대한영양학회 권장량은 하루 500mg에서 1000mg입니다. 일반인 기준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루 1000mg에서 15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보충제로 먹을 수도 있지만 생선으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등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콩팥을 보호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콩팥 건강에 가장 좋은 생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의 왕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EPA와 DHA가 합쳐서 2600mg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고등어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고등어는 한 마리에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삽니다. 비싼 약 살 돈이 없어도 고등어는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고등어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생고등어와 냉동 고등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고등어를 사십시오. 눈이 맑고 투명한 것, 비늘이 붙어있고 윤기가 나는 것, 배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냉동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급속 냉동한 고등어는 오메가3가 잘 보존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후 천천히 냉장실에서 해동하십시오.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고등어를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입니다. 무와 함께 찌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오메가3도 잘 보존됩니다.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되 짜지 않게 하십시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구이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안 됩니다. 중불에서 살짝만 익히십시오.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할 정도가 적당합니다. 타게 구우면 발암물질이 생기고 오메가3도 파괴됩니다. 고등어는 일주일에 2, 3번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0g 정도 고등어 반마리 분량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0으로 만성 콩팥병 3기 초반이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고등어 반 마리씩 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물을 적당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주 화목토에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무와 함께 쪄서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48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1년 후, 지금 그 할머니의 크레아티닌은 1, 4, 사구체 여과율은 56으로 좋아졌습니다. 콩팥병 3기에서 2기로 호전되신 겁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도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양식 연어 100g에는 EPA와 DHA가 22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더 많습니다. 자연산 연어 100g에는 3000mg을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연어의 특별한 점은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력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콩팥 사구체의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스타잔틴이 먼저 공격을 받아줍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세포를 지키는 겁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연어 100g에는 비타민 D가 600가이유 정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콩팥의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연어를 고를 때는 색을 보십시오. 선명한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흐릿하거나 회색빛이 도는 것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어는 회로 먹어도 좋고 구워도 좋습니다. 회로 먹으면 오메가3가 100% 보존됩니다. 하지만 날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구우십시오. 약한 불에서 살짝만 구우면 됩니다. 속이 조금 덜 익은 듯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익히면 오메가3가 많이 파괴됩니다. 연어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면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연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내도 없애줍니다. 소금은 최소한만 뿌리십시오. 간이 세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연어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노르웨이산 자연산 연어는 100g에 5,000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칠레산 양식 연어는 100g에 2,000원 정도입니다. 양식 연어도 오메가3가 충분하니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연어는 일주일에 1, 2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0,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등어와 번갈아 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지만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정어리 100g에는 EPA와 DHA가 19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정어리의 장점은 중금속 오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생선은 먹이 사슬 상위에 있어서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정어리는 작은 플랑크톤만 먹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정어리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뼈째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정어리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통조림 과정에서 오메가3가 일부 파괴되지만 여전히 충분한 양이 남아 있습니다. 통조림은 보관이 쉽고 언제든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통조림을 고를 때는 물에 담긴 것을 사십시오. 기름에 담긴 것은 칼로리가 높고 나트륨도 많습니다. 물에 담긴 정어리 통조림을 사서 물을 따라낸 후 레몬즙과 후추로 간을 해서 드십시오. 생 정어리도 좋습니다. 시장에 가면 싱싱한 정어리를 살 수 있습니다. 정어리는 구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짜게 조리면 안 됩니다. 간장 대신 레몬과 마늘로 간을 하십시오. 정어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어리 2~3마리,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도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참치 100g에는 EPA와 DHA가 12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참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치는 큰 생선이라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다랑어 같은 큰 참치는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참치를 선택하십시오. 가다랑어 같은 작은 참치는 수은이 적습니다. 참치 통조림도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은 편리하지만 나트륨이 많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나트륨을 조심해야 하니까 통조림보다는 생참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회도 좋습니다. 신선한 참치를 회로 드시면 오메가3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치를 스테이크로 먹을 때는 속을 반만 익히십시오. 완전히 익히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다섯 번째는 꽁치입니다. 꽁치는 가을에 많이 나오는 생선입니다. 꽁치 100g에는 EPA와 DHA가 16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꽁치의 장점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가을철에 꽁치 한 마리가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서민 생선입니다. 꽁치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빈혈을 예방하고 신경 기능을 유지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오기 쉬운데 꽁치가 이를 예방해 줍니다. 꽁치는 구이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서 구우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간하지 마십시오. 꽁치 자체의 맛이 있으니 소금은 최소한만 쓰십시오. 꽁치는 계절 생선이라 가을에 많이 먹고 다른 계절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을에 꽁치를 많이 사서 냉동해 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꽁치를 깨끗이 손질해서 한 마리씩 랩으로 싸서 냉동하십시오. 꽁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 건강에 좋은 생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꽁치입니다. 이 생선들은 모두 오메가3가 풍부해서 콩팥을 보호합니다. 이 생선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 4번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고등어, 수요일에 정어리, 금요일에 연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오메가3가 파괴되고 히스타민 같은 독소가 생깁니다. 생선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십시오. 생선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보십시오. 눈이 맑고 튀어나와 있으면 신선합니다. 눈이 흐리거나 움푹 들어가 있으면 오래된 것입니다. 둘째, 아가미를 보십시오. 아가미를 열어보면 신선한 생선은 선홍색입니다. 갈색이나 회색이면 오래된 것입니다. 냄새도 맡아보십시오.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셋째, 살을 눌러보십시오. 신선한 생선은 탄력이 있어서 누르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생선은 탄력이 없어서 눌린 자국이 남습니다. 넷째, 비늘을 보십시오. 비늘이 붙어 있고 윤기가 나면 신선합니다. 비늘이 떨어지거나 마른 느낌이면 오래된 것입니다. 생선을 사서 바로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냉장고에 넣되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생선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그 다음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실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은 1, 2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해야 합니다. 냉동할 때는 생선을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서 랩으로 싸고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냉동실 냄새도 안 배고 오메가3도 잘 보존됩니다. 냉동 생선을 해동할 때는 절대 전자레인지를 쓰지 마십시오. 급속 해동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냉장실에 넣고 천천히 해동하십시오. 하룻밤 정도 걸립니다. 이제 생선을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입니다. 찜은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아서 오메가3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생선을 찔 때는 무나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립니다. 생강이나 대파를 얹으면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간장 양념을 만들어 뿌리는데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청양고추, 대파를 섞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혈당이 올라갑니다.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으면 됩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끓으면 생선을 넣습니다. 중불에서 15, 20분 정도 찝니다. 생선 크기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다 익으면 양념을 고루 뿌리고 5분 정도 더 쪄서 양념이 배게 합니다. 구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편리합니다. 180도로 예열한 후 생선을 넣고 12, 15분 구우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되고 연기도 안 나서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기름을 살짝만 두르십시오.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좋습니다. 중불에서 한쪽을 5, 6분 굽고 뒤집어서 다시 5, 6분 구우면 됩니다.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할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생선 튀김은 맛있지만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완전히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조림도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조림은 간장을 많이 써서 짜지기 쉽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조림을 할 때는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무와 함께 조리면 무가 간을 흡수해서 생선은 덜 짜집니다. 회로 먹는 것이 오메가3를 100%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날 생선을 못 드시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찜이나 살짝 구운 것도 충분히 오메가3가 보존됩니다. 생선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입니다. 특히 무, 양파,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 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레몬입니다. 레몬즙을 생선에 뿌려 먹으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돕고 비린내도 없애줍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칼슘 흡수도 높여줍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생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치즈나 우유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유제품의 포화지방이 만나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탄산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의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셋째, 술입니다. 술은 간과 콩팥 모두에 해롭습니다. 생선 안주로 술을 마시면 생선의 좋은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콩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대한영양학회와 대한신장학회의 권고안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되도록이면 4번 생선을 드십시오. 한 번에 100, 150g이 적당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일주일에 4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을 더 많이 섭취해야 염증을 줄이고 콩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저장이 잘 안 되고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충해줘야 합니다. 생선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생선의 지방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밥의 양을 조절하십시오. 생선에도 칼로리가 있으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평소보다 밥을 반 공기 정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70kg이면 하루 56g 정도입니다. 생선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을 150g이 먹으면 단백질 30g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생선으로 먹는 것이니 다른 단백질 식품은 조절해야 합니다. 고기나 계란, 두부를 줄이고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생선의 단백질이 고기보다 질이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메가3가 많아도 이 생선들은 콩팥에 독이 됩니다. 첫째, 수은 함량이 높은 큰 생선입니다. 황새치, 상어, 옥돔, 대구 같은 큰 생선은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은은 신경 독소이면서 콩팥 독소입니다.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황새치 100g에는 수은이 평균 0.97ppm 들어있습니다. 안전기준인 0.5ppm의 거의 2배입니다. 임산부나 어린이뿐 아니라 콩팥이 안 좋은 분들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 양식장어입니다. 장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장어는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콩팥에 축적되면 해롭습니다. 장어를 드시려면 자연산 장어를 드십시오. 하지만 자연산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명란젓이나 창란젓 같은 젓갈류입니다. 명란은 명태의 알입니다. 명태 자체는 좋은 생선이지만 명란젓은 소금에 절인 것이라 나트륨이 엄청납니다. 명란젓 100g에는 나트륨이 4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명란젓 100g이면 그 2배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이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명란젓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염장 생선입니다. 굴비, 과메기,
자방고등어 같은 소금에 절인 생선도 나트륨이 많습니다. 생생선의 5배에서 10배까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생선 통조림 중 기름에 담긴 것입니다. 참치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 등이 있는데 기름에 담긴 것은 칼로리가 높고 나트륨도 많습니다. 통조림을 사려면 반드시 물에 담긴 것을 사십시오. 여섯째, 어묵이나 게맛살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생선이 들어가긴 하지만 진짜 생선 함량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분과 첨가물입니다. 나트륨도 많고 인공 첨가물도 많아서 콩팥에 해롭습니다. 일곱째, 횟집 스키다시로 나오는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은 맵고 짜게 끓여서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국물을 드시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회는 드셔도 되지만 매운탕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생선으로 콩팥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1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점점 콩팥이 나빠졌습니다. 3년 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8, 사구체 여과율이 25로 나왔습니다. 만성 콩팥병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는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면 투석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4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고등어, 수요일 정어리, 금요일 연어, 토요일 꽁치, 그리고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을 제한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짜게 먹지 말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 매주 생선을 사다가 정성껏 찌거나 구워주셨습니다. 간장 양념도 평소에 절반만 넣으셨습니다. 당뇨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당을 열심히 재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5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9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빠지지 않고 조금이나마 좋아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3, 사구체 여과율이 35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 사구체 여과율이 42로 개선되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사기에서 3기로 호전되신 겁니다. 투석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생선을 일주일에 4번 드십니다. 크레아티닌은 1.8에서 2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투석실이 아니라 공원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4세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드셨습니다.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콩팥이 손상되었습니다. 2년 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 9, 사구체 여과율이 38로 나왔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였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화요일 고등어, 목요일 정어리, 일요일 연어. 그리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염분을 줄이고 물을 적당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실천하셨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생선을 드셨습니다. 간은 최대한 싱겁게 했습니다.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압을 매일 재셨습니다. 4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7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1.5, 사구체 여과율이 52가 되었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생선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사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콩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3.2, 사구체 여과율이 20이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4기 후반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해보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매우 엄격한 식단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5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월수금에 고등어나 정어리, 화목에 연어나 꽁치, 토요일에는 원하시는 생선 하나 더, 그리고 당뇨와 혈압 관리를 극도로 철저히 하고 단백질을 하루 40지 이하로 제한하고 나트륨을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고
칼륨이 많은 모든 과일과 채소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내분은 정말 투철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혈당과 혈압을 재고 기록하셨습니다.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정확히 먹으셨습니다. 생선은 반드시 찌거나 살짝 구워서 드셨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9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6으로 올라갔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9.2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6, 사구체 여과율이 30이 되었습니다. 투석 시작 기준인 사구체 여과율 1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후인 지금 그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은 2.3, 사구체 여과율은 36입니다.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생선을 일주일에 5번 드십니다. 매일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십니다.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생선을 꾸준히 드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많게는 5번, 그리고 올바르게 요리해서 드셨습니다. 찌거나 살짝 구워서 오메가3을 보존했습니다. 짜지 않게 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생선만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당, 혈압, 나트륨, 단백질을 모두 관리했습니다. 생선은 콩팥을 살리는 핵심이지만 다른 관리 없이 생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콩팥을 보호했습니다. 생선 없이 다른 관리만 했다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먹으면서도 콩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실수는 생선을 튀겨서 먹는 것입니다. 생선 튀김, 생선 가스, 동태전 이런 것들입니다. 맛은 좋지만 오메가3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트랜스지방으로 바뀝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팥을 살리려고 먹는 생선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생선을 짜게 졸여서 먹는 것입니다. 생선 조림을 간장을 많이 넣고 바짝 졸이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엄청납니다. 생선 조림한 토막에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습니다. 콩팥이 과부하로 일해야 합니다. 생선을 졸일 때는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레몬즙과 마늘로 맛을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식 생선만 먹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생선은 대부분 양식입니다. 양식 연어, 양식 광어, 양식 우럭 이런 것들이죠. 양식 생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산보다 오메가3가 적고 항생제나 사료의 첨가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산 생선을 드십시오. 자연산이 비싸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서민 생선을 드십시오. 이런 생선들은 양식을 안 하니까 자연산뿐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생선과 술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생선회에 소주 한 잔, 생선구이에 맥주 한 잔. 맛있죠? 하지만 술은 간과 콩팥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콩팥은 탈수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 술의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콩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는 생선뼈를 버리는 것입니다. 생선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정어리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압력솥에 푹 삶으면 뼈가 부드러워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생선을 불규칙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3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메가3는 몸에 축적이 안 되고 빨리 소모됩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정해진 요일에 먹으십시오. 예를 들어 화목토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십시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생선만 믿고 다른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생선이 아무리 좋아도 혈당과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콩팥은 계속 나빠집니다. 생선을 먹으면서도 당뇨약과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또 나트륨을 줄이고 단백질을 조절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하고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생선은 콩팥 건강의 핵심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생선 통조림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참치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이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통조림은 나트륨이 많고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조림으로 먹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신선한 생선을 드십시오. 통조림을 살 때는 반드시 물에 담긴 것을 사고 물을 따라낸 후 먹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4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콩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1주 차에는 생선 먹는 습관을 들입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생선을 드십시오. 화요일에는 고등어, 목요일에는 정어리, 토요일에는 연어를 드십시오. 생선을 찌거나 살짝 구워서 드십시오. 간장 양념을 만들되 간장은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레몬즙과 마늘을 충분히 넣어서 맛을 내십시오.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2주 차에는 나쁜 생선을 끊습니다. 생선 튀김, 생선 조림, 명란젓, 굴비, 어묵 이런 것들을 먹지 마십시오. 신선한 생선만 드십시오. 물에 담긴 생선 통조림은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생선과 술을 함께 먹지 마십시오. 생선을 먹을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3주 차에는 생선 먹는 빈도를 늘립니다. 일주일에 4번 드십시오. 월요일에 고등어, 수요일에 정어리, 금요일에 연어, 일요일에 꽁치를 드십시오. 매일 혈압을 재십시오.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리 부종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겁니다. 4주 차에는 종합 관리를 시작합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4번 드시면서 동시에 혈당, 혈압, 나트륨, 단백질을 모두 관리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하루 3번 재십시오. 식전과 식후 이 시간에 재십시오. 혈당을 120 아래로 유지하십시오.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십시오. 130, 80 아래로 유지하십시오.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십시오. 간장, 된장,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가공식품을 피하십시오. 단백질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조절하십시오.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고기를 줄이십시오. 4주가 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좋아진 것을 확인하시면 계속 실천하십시오. 자, 오늘 60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피를 200리터나 걸러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평생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생선으로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콩팥을 보호합니다. 콩팥에 좋은 생선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꽁치입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되도록 4번 드십시오. 한 번에 100, 150g이 적당합니다. 생선을 찌거나 살짝 구우십시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짜게 조리지 마십시오. 간장은 평소의 절반만 쓰십시오. 피해야 할 생선은 수은 함량이 높은 큰 생선, 양식 장어, 명란젓 같은 젓갈류, 염장 생선, 기름에 담긴 통조림, 어묵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생선을 먹으면서 혈당, 혈압, 나트륨, 단백질을 모두 관리하십시오. 생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를 사십시오. 저녁에 무와 함께 쪄서 드십시오. 간장 양념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의 운명을 바꿉니다. 10년 뒤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생선을 드십시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생선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콩팥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